청담동 최고급 아파트. 주민들은 외제차와 명품 가방으로 가득한 곳 박말수는 그곳에서 생계를 위하여 오늘도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작업복을 입고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의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서울 청담동. 대로변에 늘어선 고급 외제차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호텔처럼 꾸며진 아파트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윤이 났고 주민들 손에는 어김없이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세계였죠. 하지만 그 뒤편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구석진 곳에는 아파트 쓰레기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5시. 회색 작업복을 걸친 박말수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11월 말 바람은 싸늘했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섞인 공기가 매캐하게 코끝을 찔렀어요. 말수는 목에 두른 낡은 목도리를 더 꽉 조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오늘도 시작이네. 말수는 혼잣말을 흘리며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새벽마다 손이 굳어버리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아파트 주민들이 버리고 간 상자와 봉지를 하나씩 치우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청소부 아줌마였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오래전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던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묶을 때도 손가락이 유난히 섬세했고 무의식 중에 손끝으로 리듬을 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 때면 그녀는 항상 허공에 건반을 그리곤 했어요. 말순이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을 때 그날따라 쓰레기장 한쪽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업라이트 피아노. 옆에는 뜯어진 이삿짐 박스가 나뒹굴고 있었죠. 피아노는 오래되었지만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야마하 제품으로 보였고 건반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피아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이 비싼 걸 그냥 버리다니. 세상 참 허무하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 위 먼지를 쓸어내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운데 도 건반이 딩하고 울렸어요. 조율이 많이 틀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의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20대 젊은 시절 이화여대 음악관 대강당에서 피아노를 치며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던 순간들. 수줍은 미소로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때의 자신.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남편의 사업 실패,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그 참혹한 날들.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팔아버렸던 그 기억까지. 이 손가락이 아직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피식 웃으며 다시 빗자루를 잡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피아노 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파트 로비에서 막 나오던 40대 중반의 입주민 부부가 쓰레기장 쪽을 흘끗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청소부 아줌마 뭐 하는 거야? 피아노 앞에 서 있네. 몰라.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 아침부터 거슬리게. 그냥 치우기나 빨리 하지. 말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들의 시선을 피해 땅만 쳐다보며 빗자루질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마음 한쪽이 쓰라렸습니다. 40년 전 그 부부보다 훨씬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던 자신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몄어요. 사람은 많아도 마음 붙일 데가 없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다시 쓰레기 봉투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쓰레기장 모퉁이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김도현 깔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에 은색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회색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 늘 당당하게 행동하던 그가 오늘은 왠지 주춤거리며 쓰레기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먼저 버려진 피아노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피아노 옆에 선 말순의 옆모습에 멈췄어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섬세한 손동작, 고개를 살짝 갸웃하는 습관, 그리고 피아노 앞에서만 보이는 특별한 자세까지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팡이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니, 저 여자가 설마. 멀리서 들려오는 트럭 소음, 비둘기들의 날갯짓 소리. 그러나 도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낡은 피아노와 그 앞에 선 말씀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45년 전 대학 축제 무대에서 만났던 그 여인.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지금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니.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말순,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새벽부터 흩날리던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 쓰레기장은 비에 젖은 음식물 봉투 냄새와 꿉꿉한 습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무거웠고 찬바람이 불어와 말순의 얇은 작업복을 파고들었습니다. 박말순은 허리를 숙여 쓰레기를 치우다 말고 문득 어제 본 피아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루밤새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는 한쪽 다리가 부러져 삐딱하게 서 있었고 건반은 군데군데 색이 바래 있었어요. 그러나 빗물이 흘러내린 흰 건반 위로는 여전히 옛날의 빛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말순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주저하고 있었어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자. 이 나이에 무슨.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이미 피아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말이죠.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찬 건반이 손끝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45년 만에 다시 만난 건반의 촉감. 비록 버려진 피아노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았습니다. 작은 떨림 끝에 낮고 서툰 소리가 울렸어요. 조율이 엉망이었지만 여전히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고 손을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기억을 되살려내기 시작했죠. 피아노는 오래되어 음이 맞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쇼팽의 이별의 곡이었습니다. 도, 레, 미, 파. 말순은 속으로 음계를 되뇌며 건반을 눌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옛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빗방울이 피아노 뚜껑을 두드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그 순간 쓰레기장 좁은 골목은 다른 세계로 변했습니다. 비냄새 대신 추억의 향기, 자동차 소음 대신 박수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말순의 눈앞에는 20대 시절 무대 위에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주하던 그때. 민수야, 엄마 아직 건반 기억한다. 말순의 목소리는 피아노 소리와 함께 흩날렸어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을 떠올리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엄마의 손가락이 아직 살아있단다. 멜로디는 점점 깊어졌고 말순의 감정도 함께 고조되었어요. 피아노 건반이 그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후회가 모두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음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장면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비닐 우산을 쓴 한 주민이 지나가며
눈살을 찌푸렸거든요. 아니, 저 청소부 아줌마 또 뭐 하는 거야? 저 지저분한 데서 피아노를 치고 있어. 옆에 있던 부인이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청담동 이미지 다 깎아먹네. 관리소에 말해야겠어. 아침부터 시끄럽게 뭐 하는 짓이야? 맞아.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집값 떨어져. 청소나 제대로 하지. 더 잔인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철이 없네. 어디서 주워온 건지 모르겠지만 시끄럽기만 하고 우리가 관리비 내는 건물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말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멈칫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건반을 눌렀어요. 피아노 소리는 점점 깊어지고 빗방울과 함께 더욱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시해도 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연주를 계속했어요. 한때는 나도 저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는데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도현. 그는 평소처럼 깔끔하게 다린 와이셔츠에 회색 코트를 걸친 채 우산도 쓰지 않고 서 있었어요. 비가 그의 어깨와 머리칼을 적셔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어요. 이건 분명히 말순이 치던 곡이야. 27이던 그때 대학 강당에서 내가 옆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시간의 장막을 찍고 과거가 눈앞에 나타난 듯 했어요. 45년 전 처음 만난 날부터 말순이 즐겨 치던 곡이었거든요. 그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시절이었죠. 도연은 입술을 달싹이며 속으로 말했어요. 설마 저 여자가 말순이라면 어떻게 이곳에서 청소부로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손놀림과 자세는 분명히 기억 속의 그녀였습니다. 피아노가 절정에 다다를 때 말순의 눈에는 큰 눈물이 맺혔어요. 이 손가락이 살아있는 한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져서 곧 피아노 뚜껑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빗자루를 잡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연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팡이가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어요. 찰나의 순간 그는 자신이 50년 전 사랑했던 그 얼굴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말순 너 맞구나. 그러나 그는 곧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지금 당장 다가가 말을 건네면 그녀가 외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야, 확실히 알아야 해. 며칠은 더 지켜보자.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말수는 우산도 없이 홀로 쓰레기 봉투를 수레에 싣고 있었어요. 주민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그녀는 마지막으로 피아노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듯 건반을 쓰다듬었죠. 그 소리는 빗소리와 뒤섞여 더욱 처절하고 동시에 더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숨을 삼키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내 과거가 다시 날 찾아온 거야. 말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적셨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비 내리는 새벽의 연주는 그렇게 끝났지만 김도연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며칠 내내 새벽마다 쓰레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파트 입주민 대표라는 체면도 잊은 채 멀찍이 숨어서 쓰레기장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몰래 지켜보는 소년처럼 말이죠. 그리고 매번 같은 광경을 목격했어요. 작업복을 입은 박말순이 청소를 끝내면 어김없이 버려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낡고 음이 맞지 않는 건반에서 쏟아져 나오는 선율은 매번 달랐어요. 어느 날은 베토벤의 운명 1악장, 어느 날은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또 다른 날은 오래된 동요 반달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곡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45년 전 대학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대 음대 강당에서 말순이 연주하던 무대, 자신은 뒷자리 구석에 앉아 그녀의 섬세한 손끝을 바라보며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들, 연주가 끝나면 항상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수줍게 미소 짓던 기억까지. 그때 내가 끝까지 붙잡았다면 그녀가 이렇게 쓰레기장에서 연주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도연의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당시 집안의 반대로 말순을 포기했던 자신의 선택이 지금도 후회로 남아 있었거든요. 주민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저 청소부 아줌마 또 피아노 치네. 미친 거 아냐? 어우, 새벽마다 시끄러워 죽겠어. 관리소에 신고해야겠어. 더 심한 건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찍어 아파트 단톡방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청담동 청소부 피아니스트 키읔키읔키읔 웃기지 않나요? 밑에는 조롱 섞인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수준이 있어야지 우리 아파트 품격이 떨어져요. 하지만 도연에게 그 장면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눈가가 젖어드는 걸 숨기려 안경을 고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저 손가락이 살아있구나. 말순, 넌 여전히 천재야. 세월이 흘러도 내 음악은 변하지 않았어. 버려진 피아노 소리는 비록 조율이 엉망이었지만 여전히 영혼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선율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연의 며느리 윤정희 40대 후반, 세련된 아파트 입주민가 쓰레기장 근처에서 피아노 소리를 듣고는 발끈하며 나타났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이런 흉한 소리가 들리게 해서야 되겠어? 정희는 말순에게 성큼 다가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줌마, 여기 주민들 다 불편해해요. 청소부가 무슨 피아노야? 당장 그만둬요. 우리 아파트 이미지 생각 안 해요? 말순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버려진 피아노라도 제게는 아직 살아있는 꿈이에요. 그 순간 주위에서 구경하던 주민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꿈은 무슨 꼴의 피아니스트래. 여긴 청담동이야. 아줌마 같은 사람은 청소만 하라니까. 나이도 그렇게 먹었으면서 철 좀 들지. 더 잔인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돈도 없으면서 예술가 흉내는 뭘 내나? 우리 집값 떨어뜨리려고 작정한 거야? 저런 걸 왜 고용했대? 관리소장 뭐 하는 거야? 말순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닫았어요. 두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45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도연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팡이를 꽉 움켜쥔 채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멈췄어요. 지금 나서면 내 과거가 다 드러날지도 몰라. 하지만 그의 심장은 두 갈래로 갈라진 듯 요동쳤습니다. 입주민 대표로서의 체면과 첫사랑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했어요. 내가 나서면 말순이가 더 곤란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고.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넓은 아파트 침실에 앉아 위스키 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어요. 말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냐? 내가 떠났기 때문이냐?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미소 짓던 젊은 말순과 그 옆에 서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젊은 도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라도 내가 다가가야 하나.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그녀가 나를 용서할까? 다음날 새벽 말순은 또다시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보다 더 격정적으로 건반을 두드렸어요. 마치 가슴속 울분과 슬픔, 그리고 버려진 세월을 모두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쇼팽의 혁명 연습곡이 쓰레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비좁은 쓰레기장은 한순간 작은 콘서트홀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비웃었지만 등교길의 어린아이 하나가 그 앞에서 멈춰 섰어요. 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맑은 눈으로 말순을 바라보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피아노 정말 잘 치는데 왜 다들 욕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잘 치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말순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꼬마야.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나 그 정적은 곧 깨졌습니다. 윤정이가 아이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말했어요. 듣지 마. 저런 사람은 실패자야. 내가 저렇게 되고 싶어?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떨구며 피아노 뚜껑을 닫았어요. 그 순간 뒤에서 도연의 심장이 터질 듯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저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청춘이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었다고. 그는 그 말을 뱉을 뻔하다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러나 그의 눈가에서는 참지 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외쳤어요. 말순아, 조금만 기다려. 곧 내가 진실을 마주하러 가겠다. 45년 늦었지만 이번에는 널 지켜주겠어. 새벽에 피아노 소리가 멈추고 하루가 시작되면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로비에서, 심지어 헬스장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청소부가 피아노 치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아이들 학원 가는 시간인데 시끄러워 죽겠어. 청담동 이미지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싼 관리비를 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집값에도 영향을 줄 텐데 말이에요. 관리사무소에는 항해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어요. 관리소장은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지칠 정도였습니다. 결국 주민회의가 열리게 됐어요. 사태가 심각해진 것이었죠. 목요일 저녁 7시 지하 1층 회의실. 고급 원목 테이블에 아파트 대표들과 주민들이 빼곡히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 가운데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김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입주민 대표로서 이번 논란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천근만근 무거워져 있었어요. 한 주민이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표님, 청소부가 아침마다 피아노를 치고 있다니까요. 당장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위해 이 비싼 아파트에 사는 건데요? 다른 주민도 맞장구 쳤어요. 그 청소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 몰라도 이런 고급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아요. 관리 수준이 이게 뭐예요? 더 심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을 왜 고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청소업체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만 교체하든지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는 그 여자가 내 과거, 내 첫사랑이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그는 꾹 눌렀습니다. 입주민 대표로서의 책임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피아노 연주를 즉시 중단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쓰레기장에서 피아노 건반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던 말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저기 혹시 박말순 씨 맞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하는 말이었거든요. 말순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얼굴. 정장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품이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그것이었어요. 그 이름은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고통이 묻어 있었어요. 말순은 다시 피아노 건반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정말 말순이구나. 내가 알던 그 말순. 목소리는 변했지만 여전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려버리며 낮게 웃었어요. 대표님, 잘못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쓰레기장 치우는 아줌마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과 헷갈리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건반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4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말순은 빗자루를 3개 움켜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서 뭐하나요? 결국 지금 이 꼴인데 별 의미 없는 일이죠.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연주자였잖소. 음대에서도 최고였고 콩쿠르에서 상도 받았고. 말순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IMF 기억하시죠? 1997년 그때 내 집이, 내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빚을 잔뜩 지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도망가 버렸어요. 어린 아들 하나 안고 먹고 살기 위해 뭐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피아노? 그런 건 사치였어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도 팔았고 집도 넘어갔고 하루 세끼 먹을 걱정만 하며 살았거든요.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유학을 떠나 있던 그 시기에 말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말순은 계속했어요. 내가 쳤던 건 더 이상 음악이 아니었어요. 빚쟁이들의 욕설, 울부짖는 아이의 울음소리, 그게 내 인생의 배경음악이었죠. 손가락도 거칠어졌고 마음도 메말라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청소일, 식당일, 공장일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손톱 밑에 때가 끼고 무릎이 부르터도 견뎠어요.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서요. 도연의 가슴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내려앉았어요. 그럼 당신 아들은 지금 어디 있소? 잘 컸을 텐데.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덮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묻지 마세요. 그 아이 얘기는 아직은 꺼낼 수 없으니까. 너무 아파서요. 그 순간 멀찍이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주민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대표님이 청소부랑 아는 사이인가 봐. 세상에, 뭐야 저거? 무슨 사연이 있나? 대표님도 참 이상하네.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보셨죠? 이래서 제가 제 이름을 버린 겁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괜히 대표님까지 곤란하게 해드렸네요. 그녀는 피아노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젖은 얼굴은 이미 도연에게 너무나도 낯익은 청춘 시절의 그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외쳤어요. 말순아, 이제라도 내가 붙잡아야 해. 아니면 영영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아. 45년을 놓쳤는데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쉽사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 체면,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죄책감이 그의 목을 옥죄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쓰레기장 피아노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흐르는 곡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섬집 아기 잠든 사이에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도연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았다. 내가 왜 이곳에 숨어 살아야 했는지. 하지만 아직도 난 모든 걸 모르고 있구나.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그 진실을 다 듣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청담동 아파트 단지 지하 1층,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린 대형 커뮤니티홀.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민회의가 다시 열렸는데 이번 안건은 단 하나였어요. 쓰레기장에서 피아노 치는 청소부 문제. 홀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주민들은 흥분해 있었어요. 아파트 이미지가 떨어진다니까요. 저 아줌마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 아냐? 우리 애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당장 해고해야 합니다. 다른 청소업체로 바꾸세요. 더 거센 목소리들이 이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싼 관리비를 내는데 이런 일이? 청담동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요. 집값에도 영향 준다고요. 원목 테이블 끝자리에 앉은 김도연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눈앞에서 사람들이 몰려가며 욕하는 대상이 바로 자신이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았던 여자라니. 지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님,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관리되면 우리가 뭘 믿고 살아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말순이 들어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회색 작업복, 세월에 거칠어진 손.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연해 보였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말순은 테이블 앞에 서서 고개를 한번 숙인 후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직접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아니, 청소부 주제에 뭐 쓸데없는 쇼하지 말고 그냥 그만두라니까. 뻔뻔하기도 하네. 그러나 말순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단순히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한때 무대에서 박수를 받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졸업했고 여러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어요. 순간 회의장은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아니스트라니, 하하. 아이고, 우리 아파트가 웃음거리가 다 되겠네. 서울대 음대라니 증명할 수 있어요? 더 잔인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그래봤자 지금은 청소부잖아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현실을 보세요. 그렇게 대단하면 왜 이런 꼴이 됐겠어요?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욱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IMF 때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에 쫓겨 도망갔고 저는 혼자 어린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음악은 사치였죠. 하루 세끼 먹을 걱정이 더 급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손가락이 기억하는 음악을, 가슴속에 남아있는 선율을. 그래서 버려진 피아노라도 붙잡은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꿈꿀 권리는 있지 않나요? 그때였습니다. 김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만, 더는 말하지 마시오. 주민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목이 메인 채로 외쳤습니다. 이분은 내 과거이자 내 인생의 가장 큰 죄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았던 진실을 털어놨어요. 45년 전 저는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3년간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가문과 체면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나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요? 대표님이 청소부와 연인이었다고?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떠날 때 나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순의 눈에서 큰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아셨군요. 네, 당신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발칵 뒤집혔어요. 아이가 있다고요? 저 청소부가 대표님의 이게 무슨 일이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 잘 자랐나요?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도연의 며느리 윤정이었습니다. 화려한 샤넬 블라우스와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던 그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정희의 말이 멈췄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정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제 딸입니다. 어머니. 정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딸이다. 내가 혼자 키운 그 아이. 회의장은 폭풍 같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니, 며느리가 청소부 딸이라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네. 윤정이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전 이런 사실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숨겼어. 말순의 목소리가 애절했어요. 김도연은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 며느리가 내 딸이라니, 세상에 이런 운명이 내가 버린 여자의 딸과 내 아들이 결혼했다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은 울부짖었어요. 내가 이 모든 걸 숨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라도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청소부의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 살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무너졌네요. 윤정이는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어요. 싫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그리고는 회의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주민들은 경악했고 도연은 쓰러질 듯 무릎을 꿇었어요. 말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작은 피아노 연주가 결국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청담동 아파트는 그 어떤 뉴스보다 뜨거운 소문으로 뒤덮였어요. 대표님의 며느리가 사실은 청소부의 딸이래. 이 아파트 이제 끝났다. 말수는 홀로 버려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로 떨어지는 눈물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처럼 울려 퍼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쾅 닫히며 윤정이가 뛰쳐나간 뒤 남은 공간에는 숨막히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김도연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를 보며 당황스럽게 수군거렸어요. 저게 진짜라면 우리 아파트 망신 아닌가? 그래도 대표님 사정이 딱하긴 하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박말수는 떨리는 다리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렸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손끝이 덜덜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4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드러나 버린 충격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렸어. 말순의 마음속으로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정의가 상처받을까봐 그 아이라도 떳떳하게 살길 바라며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살아있었다면 엄마를 용서했을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IMF 때 굶주리며 어린 정희에게 미역국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끓여주던 날들, 낡은 원룸에서 손목시계까지 팔아가며 아이 학비를 마련하던 그 처절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말순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건반을 살짝 눌렀어요. 가운데 도음이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그녀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그녀 곁으로 다가왔어요.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말수나 이제 그만 내 탓을 하지 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날 원망해도 돼. 널 지켜주지 못한 건 나였으니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 없었던 나, 결국 피아노를 버리고 아이마저 상처 속에 키웠던 나. 내가 너무 약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주민들 앞에서,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내뱉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민이 여전히 차갑게 말했어요. 아무리 그런 사정이 있어도 여긴 청담동입니다. 아줌마가 누군지, 과거가 어떤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청소부는 청소만 해야죠. 우리 아파트 품격을 생각해 주세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개인 사정은 개인 사정이고 여기서 피아노 치는 건 여전히 문제라고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그 말에 회의장은 다시 웅성거렸어요. 말순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지만 곧 결연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67세의 늙은 청소부죠. 그러나 제가 제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리 강해졌어요. 버려진 피아노라도 제게는 다시 숨을 쉬게 해주는 유일한 무대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제 권리입니다. 말수는 곧장 피아노 뚜껑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45년간 가슴에 묻어둔 제 진짜 이야기를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자 흘러나온 곡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3악장이었어요. 격정적이고 절망적인 선율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울분과 슬픔, 억눌린 세월이 건반 위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왔어요. 처음엔 비웃던 주민들도 그 연주에 점점 압도되었습니다. 눈을 감은 주민들도 그 순간만큼은 조용히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게 정말 쓰레기장 청소부의 연주란 말인가? 이런 실력이라면 정말 피아니스트였을지도. 연주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말순의 온몸이 음악과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4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손끝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 배신,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까지. 연주가 끝나자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말순은 깊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청소부로 살든 누구의 어머니로 살든 제 음악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김도연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그녀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말순아, 이제 알겠다. 넌 내가 버린 여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 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진 거였어. 용서해줘.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정이가 울음에 젖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리 맑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뭐야, 정말 친모였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윤정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피아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까지 엄마를 그냥 청소부 아줌마로만 생각했어요. 부끄럽다고만 여겼어요. 근데 방금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피 속에 엄마의 손끝이 흐르고 있었던 거군요. 내가 왜 피아노를 좋아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말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두 사람은 45년 만에 진짜 모녀로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그러나 이 감동적인 장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회의장 뒤쪽에서 도연의 아들이 분노에 찬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청소부와 불륜이라니. 회사를 이어받으려는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도연은 자식들의 외침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내 결연한 눈빛으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왔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4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지겠다. 이 여인과 그리고 우리 딸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쓰레기장 한편에 놓인 낡은 피아노. 그 앞에 선 말순의 손끝에서 울려 퍼진 선율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이자 버려진 자들의 당당한 반격이었습니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건반에 손을 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난다. 박말순이 아닌 진짜 나로. 말순과 윤정이가 서로를 껴안은 채 눈물을 흘리던 그 감동적인 순간 갑자기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도연의 아들들, 40대 중년의 형제들이 성난 얼굴로 들어섰어요. 정장 차림의 그들은 분노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뒤에는 몇몇 주민들도 몰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큰아들 김성호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소리쳤어요. 청소부를 감싸더니 이제는 가족이라고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 김성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말순을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린 끝장입니다. 회사도 명예도 청담동 사람들 눈빛도 다 잃는다고요.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성우가 주먹을 쥐며 계속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이댈 거예요? 30년간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다 가신 어머니를 이렇게 배신하실 건가요? 회의실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저으며 웅성거렸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찍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 기사거리다. 재벌가 막장 스캔들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김도연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그만해라. 이 여인은 너희들이 함부로 욕할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발 딛고 사는 이 아파트, 이 집안의 시작조차 그녀가 아니었다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진이 목청을 높였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를 욕되게 하셨습니다. 45년 전 바람 피운 걸 지금 와서 미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인 저 청소부 때문에 가문이 더럽혀지는 걸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성우도 맞장구 쳤어요.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이 소식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협력업체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말수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45년 전에도 이런 말들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녀는 똑바로 아들들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혼전 임신을 했고 혼자 아이를 키웠고 지금은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죄라면 제 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뿐이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명예, 돈, 체면 그런 건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 하나, 그 아이만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길 바랐을 뿐이에요. 윤정이가 떨리는 다리로 엄마 곁에 서서 힘겹게 말했어요. 시아버님,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 저도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어요. 제 어머니가 누구인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건 어머니를 몰라보고 모욕했던 제 지난날이에요.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민들조차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림을 멈췄어요. 그러나 성우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택을 해야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했어요. 아버지, 지금 여기서 결정하십시오. 저 여자와 함께할 건지 아니면 가문과 우리 아들들을 택할 건지.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성진도 차갑게 덧붙였어요. 45년 전에도 아버지는 선택했잖아요. 그때는 가문을 택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바뀌신 거예요? 말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혹시 도연이 또다시 날 버리는 건 아닐까? 45년 전에 그 아픈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가슴 깊숙이 치밀어 올랐어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팡이를 꽉 잡은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엔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박말순, 그녀는 내 첫사랑이자 내 딸의 어머니다. 그리고 내 남은 생을 함께할 사람이다. 45년 늦었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순간 회의실은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 대표님 제정신 아니신 것 같아. 이제 우리 아파트 꼴이 뭐가 되려고 집값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성우와 성진은 분노에 치를 떨며 의자를 걷어찼어요. 그럼 저희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도 물려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라. 내가 너희를 낳았지만 아버지로서 자격을 잃은 지 오래다. 체면만을 중시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던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더구나. 서로를 지켜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잡는 게 진짜 가족이다. 말순의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활짝 열고 건반 위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이 곡으로 제 마지막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녀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곡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었어요. 뜨겁고 격정적인 선율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주민들도 점점 연주에 빨려들었고 심지어 성우와 성진조차 그 아름다운 선율에 압도되어 말을 잃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음악 위로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쓰레기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버려진 피아노가 제 인생의 전부를 말해주니까요. 버려져도 깨져도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요. 연주가 절정에 달하며 끝나자 도연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녀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말순아, 이번엔 내가 무릎 꿇는다. 45년간 미안했다. 용서해다오. 그 감동적인 장면은 주민들의 휴대폰에 그대로 담겼고 삽시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롱이 아닌 감동의 댓글들이 달렸어요. 윤정이는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도망치지 말아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말순은 눈을 감았다 뜨며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그래,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내 음악과 내 삶, 그리고 내 딸을 위해서라도. 쓰레기장에 있던 낡은 피아노는 결국 며칠 뒤 폐기물 처리 차량에 실려 나갔습니다. 비닐로 감싸진 채 덜컹거리며 트럭 위에 올라타는 순간 말순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버려진 자리에서도 내 마음을 다시 울려줘서.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피아노를 실은 트럭이 멀어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45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게 해준 그 낡은 피아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커뮤니티홀에는 뜻밖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도연이 주도해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쓰레기장에서 건져 올린 낡은 의자와 테이블을 정성스럽게 닦아 만든 소박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주민들은 하나둘 모여 앉았고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카메라를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 안 되던 관객이 점점 늘어났어요. 쓰레기장에서 피아노 치던 그 아줌마가 정말 연주회를 한다고? 한번 보자. 얼마나 칠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순은 무대 중앙에 앉았어요. 이번엔 청소부 작업복이 아닌
도연이 정성스럽게 마련해준 소박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입는 무대 의상이었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 같았습니다. 많이 떨리시죠? 도연이 무대 옆에서 속삭였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주름진 손끝이 건반을 누르자 청담동 고층 아파트의 드뷔시의 달빛이 서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음악은 더 이상 눈물을 위한 곡이 아니었어요. 슬픔을 딛고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살아가겠다는 희망의 선율이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회의적이던 주민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그 청소부 아줌마 연주 맞나? 소리가 완전히 다른데?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마법 같았어요. 단순한 기교가 아닌 인생의 무게와 깊이가 담긴 연주였습니다. 45년간 쌓인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희망이 모두 음으로 표현되고 있었어요. 연주 중간 말순이 잠시 멈추고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사과하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쓰레기장에서 피아노를 치며 시끄럽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영영 저 자신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계속했어요. 누구나 인생에는 쓰레기장 같은 시간이 있어요.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절망하는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음악은 울릴 수 있다는 걸, 꿈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연주가 절정에 달하며 끝나자 홀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기립박수로 이어졌어요. 저 아줌마 정말 대단하다. 쓰레기장에서 피아노 치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네. 조롱하던 사람들조차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다 포기했거든. 저분 보니까 내 마음도 다시 뛰는 것 같아. 윤정이는 무대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아니, 부끄러워했던 내가 부끄러워요. 나도 당당하게 엄마의 딸로 살 거예요. 도연은 주민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닙니다. 제 아내이자 우리 모두의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사랑할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도연의 아들들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뒤에서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청소부는 청소부지. 무슨 신데렐라 스토리도 아니고. 하지만 말수는 이제 그런 시선들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이 살 수 있나요? 각자 다른 사연이 있고 다른 아픔이 있는데 버려진 인생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연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어요. 며칠 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는 사진 한 장이 붙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기사를 인쇄한 것이었어요. 청담동 쓰레기장 피아니스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다. 사진 속 말수는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도연과 윤정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함께 서 있었어요. 댓글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진짜 인생 드라마네요. 나도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겠어요. 주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저게 바로 인생이지 우린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구나.
나이가 들어도 꿈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네. 어떤 아이는 엄마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저 할머니처럼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해보자. 한 달 뒤, 말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피아노 교실을 열었어요. 버려진 창고를 개조한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매일 아이들과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곡 어떻게 쳐요? 선생님, 저도 언젠가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을까요? 말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꿈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상관없어요. 마지막 장면. 해질녘 도영과 말순, 윤정이가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어갑니다. 쓰레기장이 있던 자리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지만 그곳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울려 퍼진 음악은 버려진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말수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내 인생이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구나.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정희도 두 사람의 손을 포개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이제 정말 완성된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청담동 아파트를 물들이고 바람에 스치는 소리마저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어요. 버려진 자리에서 울려 퍼진 것은 단지 피아노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난 인생의 선율이었고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였다. 말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꿈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